자, 그런데 건설사 내부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죠. 뭐 시공팀도 있고 공무팀도 있고 뭐 관리팀도 있고 뭐 영업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설계팀이 있습니다. 설계팀. 그러니까 주로 대형 건설사를 좀 말하고 있는 경우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상담소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신 설계 초년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좀 보내왔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남겨두셨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 업계에서 여러 가지 회사라든가 또 업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축 상담소로 건설사 설계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또 CM이라든가 PM, 또 엔지니어링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건설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 일하면서 여러 회사와 또 일을 해봤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저는 작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설계 업무 초년생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작은 판에 있다 보니 큰 건설업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서 궁금한 점 몇 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와 시공에 관련된 겸업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어도 건설사에서 아틀리에나 큰 설계 사무실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사에 있는 설계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내용을 좀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와 시공에 관련된 겸업 금지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설계 같은 경우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는 건축사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공 같은 경우는 건설사죠. 그러니까 건설사업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건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이 있고 또 전문건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건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겸업금지라는 부분은 뭐냐면 건축사가 설계로 등록을 해서 한 회사의 대표인데 시공사 대표까지 이렇게 두 개의 겸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두 개의 회사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를 열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설계와 시공에 관련된 경업이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이름으로 인테리어, 건축 설계, 건축 시공까지 토탈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쓰고요. 그 밑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건축 설계, 그 다음에 시공, 이렇게 여러의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회사의 대표와 자격은 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가 해야 되는 거고, 시공 같은 경우는 이 시공에 관련된 설립 조건에 맞춰서 시공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삼성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그런 자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의 구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사무소가 아니고 이 법인체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사가 이 법인 건축사를 설립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분의 100%를 건설사가 가지고 있다면 말 그대로 이 법인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는 건설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는 건축사가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의 소유와 회사의 대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의 소유와 대표가 같을 수도 있지만 소유와 대표가 다른 부분이 바로 법인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꾸로 건축사가 건설사를 만드는데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설사의 지분 100%를 건축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건설사의 주인은 건축사인데 또 대표는 건축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봉급쟁이 사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회사의 구조, 또 법인회사 관련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을 쌓게 되면은 회사의 설립에 관련된 문제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설계한 사람이 시공을 할 수 없지만 소유권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또 실제로 현재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부터 시공, 건축 설계 토탈로 하는 그런 시공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대표와 회사 구조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와 시공은 겸업이 금지된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건설사에 있는 설계팀은 어떤 업무를 보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두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건축에 관련된 업무 부분에서 설계가 있고요. 이제 시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공은 건설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건설사 내부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죠. 뭐 시공팀도 있고, 공무팀도 있고, 뭐 관리팀도 있고, 뭐 영업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설계팀이 있습니다. 설계팀. 그러니까 주로 대형 건설사를 좀 말하고 있는 경우죠. 작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설계팀이 그렇게 없죠. 물론 단독주택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그런 주택 전문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 건설사 안에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설사마다 그 구조가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파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로 메이저라든가 대형 시공사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건설사 내부에 있는 설계팀은요, 대략 보게 되면은 설계사무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아파트 설계라든가 공동주택 설계 업무를 많이 하다가 대리급이나 과장급 때 이 시공사로 들어가서 설계팀에서 업무를 보는 거죠. 자, 설계팀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부서명이 조금 다르기도 하는데 어떤 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품 개발실이 있습니다. 상품 개발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상품화시켜서 상품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분양 상품 하나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잘 팔리게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상품 개발실이거든요. 통상 설계팀에서는 그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개발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입찰을 어떻게 보고 또 계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업무들을 설계팀에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안점으로 보는 것이 뭐 인테리어의 소품이라든가 뭐 문고리라든가 뭐 빌트인에 관련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모든 자재와 품목 그리고 공사 단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자재를 선정하는 일도 이 설계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와 이제 일을 할 때 설계팀에서 부장급과 과장급, 대리급 이렇게 나와서 건축사 사무소와 일을 같이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정 체크도 보고 그리고 설계 관련된 내용도 같이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서 평면에 관련된 수정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또 외관도 어떤 자재를 쓸 건지 이런 부분까지 통상적으로 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 업무 방식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먼저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와 시공사에서 일을 따고 거꾸로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는 경우 이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이런 부분까지 따져본다면은 상당히 조금 업무 진행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주로 아파트를 공사하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부터 그리고 설계 일정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뭐 자재 선정 또 상품 개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팀 내에서도 평면을 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건축 설계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겸업 금지라 하면은 턴키 방식에서 어떻게 건설업체가 설계를 수행할 수 있나요? 설계사와 건설사의 컨소시엄 방식인가요? 아니면 건설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